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주호입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네요. 유통업의 한국 국내 유통업의 시커머스 대응 전략이라고 엄청난 제목을 받았는데요. 앞에 저희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를 듣다 보니까 이건 백약이 무익하겠구나. 이건 대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아마 제가 조금 우리나라 그래도 대표하는 유통기업에서 좀 오래 근무했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AI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원래 내일 발표하는 AI 활용 전략 이런 거에 좀 불러주시면 와서 할 말은 많은데, 왜 그러셨는지 갑자기 시커머스 여기 안녕하세요. 시커머스 전략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사명감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컨설팅 펌에 오래 있다가 전략 펌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마트에 가서 이마트 2005년부터 이마트 전략을 하다가 이마트 2009년에 이마트 마케팅 상무를 맡아서 한 7년 정도 이마트에서 마케팅 부문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때 이마트는 황금기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마트를 나와서 이제 GS 홈쇼핑에서 또 좋은 시절을 보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홈플러스가 MBK의 사모펀드에 이제 원래 테스코였던 영국 회사가 인수된 다음에 이제 경영진으로 합류해서 거기서는 이제 마케팅 부문도 맡았지만 이제 경영 전략 실장, 경영 지원 실장을 맡아가지고 실제적으로 CEO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에 이제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이제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우연히는 아니지만 젊을 때 제가 AI를 전공한 그게 어떻게 그냥 붐이 일어서 다시 AI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유통업에서 고등어 팔고 배추 팔고 신라면 팔고 하다가 지금 이제 AI를 가리키는 대학원 교수가 됐는데요. 나름 이제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유통업에서의 어떤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특히 AI를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 이런 쪽을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두 개 뉴스를 봤어요. 우연히 이마트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홈플러스에 대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둘 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하나는 이마트의 쓱닷컴의 이인영 대표란 분을 잘랐다. 조영진 회장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잘랐다. 근데 솔직히 지금 거기에 계시는 쓱닷컴의 대표님의 문제만일까 사실은 퀘스천이긴 하지만 오죽했으면 그럴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쓱닷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됐네. 내가 있었으면 난 벌써 잘렸겠지.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또 홈플러스 소식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 전부터 이제 알리가 홈플러스를 인수한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홈플러스가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제 경영전략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M&A라든가 리치 펀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전략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와서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긴 있지만 어떻게든 MBK는 홈플러스를 빨리 팔고 넘겨야 되는 입장이어서 제가 보기엔 알리라도 어떻게 보면 바지끄랑이를 끌어안고 어떻게든 좀 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뉴스에서 이제 알리에서 그런 일 없다, 우리 검토한 적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모르겠어요. 팩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알리에서는 우리는 홈플러스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그냥 어제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래도 가장 잘 나가고 굴지의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정도까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좋고 여러분들도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를 사랑하시고 주말이면 여러분들 가족들 데리고 도란도란 같이 가서 카트도 끌고 하던 데가 지금 어떻게 막다른 길에 다돌아서 사장도 자르고 중국 회사한테 가서 사달라고 읍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까.
참 안타까운 좀 심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편으로 요즘엔 저는 뭐 딴 데 가서는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뭐 회개를 많이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떤 면에서 워낙 제가 있었던 때는 참 좋았어요. 뭐 제가 이제 위에 뭐 제 선배들 임원들 뭐 대표까지 했던 임원들 가끔 가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뭐 놀려요. 뭐 아유 좋아요. 뭐 혼자 뭐 좋은 시절 단물 다 쏙 빼먹고 뭐 대표까지 하다가 그만두니까 좋지. 막 이러고 막 놀리면 뭐 아이 이쁘 새끼야 너도 뭐 좋은 시절 보냈잖아. 뭐 이런 뭐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금 남아 있는 임원분들이나 후배들 생각하면 아, 야, 나는 지금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딜 것 같다. 과연 제가 만약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남아 있으면은 저한테 아마 다들 물어볼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 알리 테무 전략이 뭐냐? 뭐 제 주주사도 저한테 물어봤을 거고, MBK도 저를 뭐 줄을 틀었을 거고, 아마 뭐 제가 이마트에 있었으면은 뭐 부회장께서 아니 회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냥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제 대답은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뭐 그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가 여기 여러분들 앞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푸념만 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야 그때 제가 있을 때 참 좀 이런 걸 좀 잘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하고 있는 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좀 과감하게 제가 뭐 모가지를 걸고라도 아니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좀 뭐 전향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으면 뭐 조금 뭐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요즘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 얘기는 뒤에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앞에 있는 내용은 그래도 뭐 시커머스 얘기를 하려니까 앞에 이렇게 또 엄청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또 제 뒤에 또 엄청난 분이 강의하시는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럼 저는 왜 불러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와서 전문가들이 시커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그야말로 뭐 이런 뭐 중국을 잘 아시는 전문가라기보다는 한국의 회사의 이 처절한 현실을 잘 아는 전문가라서 한번 뭐 얘기하라는 의미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페이지는 그냥 뭐 앞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뭐 워낙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뭐 미국에 요즘에 뭐 최근에 많이 가본 적은 없어서 뭐 유럽 뭐 사실은 뭐 퇴임하고 나서는 뭐 시간이 남아서 여행은 많이 하는데 옛날에 뭐 미국이나 유럽 출장을 하도 많이 가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런 쪽은 여행을 안 하고 뭐 다른 쪽으로 가긴 하는데 와 미국에 있는 그 사용자가 전체 저 장표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100명이 아마존을 깔고 있으면 90명이 테무나 쉬인을 깔고 있다. 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한 50%는 이제 테무를 깔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테무는 런칭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미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직 1년이 됐나? 뭐 1년 남짓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좀 이 그래프를 보고서는 되게 저거가 어떤 현상일까?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당연히 1년 됐으니까 엄청나게 뭐 마케팅을 해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뭐 사용하기도 하고 앱도 깔기도 하다가 미국도 한 1월 내 작년 말 1월 정도부터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장표만 봤으니까 그 뒤에 2, 3, 4, 5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떤 앱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런칭을 하면 초반에 엄청나게 마케팅을 해서 솔직히 뭐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거의 뭐 그 페이스북 메타를 뭐 테무가 1년간 먹여 살렸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엄청나게 광고를 하니까 초반에는 이제 많이 몰리다가 그 뒤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미 깔 사람은 어느 정도 깔았고 특히 테무가 타겟하고 있는 약간의 젊은 세대이면서 약간의 좀 어떤 가격 민감도가 큰 사람들은 웬만큼 반응을 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엊그저께도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반가운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알리와 테무의 뭐 어떤
뭐 동향이 심상치 않다 뭐 이런 또 뉴스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깔고 앱을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간 좀 주춤해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는 항상 저도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많이 그런 걸 했고 뭐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맨날 밥 먹듯이 했으니까 광고를 태우면 무조건 고객들은 반응이 와요. 그런데 광고비를 줄이면은 또 반응이 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쿠폰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를 무지막지하게 붙이면 또 반응이 오고 저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또 조금 약발이 떨어지겠다 하면은 이제 당연히 뭐 또 엄청난 행사라든가 프로모션을 해서 이제 끌어올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현상보다 소비자들은 과연 왜 알리하고 테무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초저가, 무조건 싸니까. 싸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객들은 다들 그냥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싸더라고요. 저게 뭐 아시다시피 똑같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같은 상품이 아닌 것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쿠팡에서는 이제 23,000원 정도 하고 여기서는 1,300원 정도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저 1,300원이란 가격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저거는 뭐 그냥 미끼 상품이라든가 출혈 경쟁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사기 상품일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보기엔 뭐 99.9%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저희도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극단적인 초저가 때문에 이거를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재미를 느끼잖아요. 어떤 면에서 속으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사주는 뭐 이런 거 그냥 와서 그냥 뭐 좋으면 쓰고 아니면 버리지 뭐 이러한 어떤 심리는 이거는 뭐 쉬인하고 아니 그 테무하고 알리 때문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홈쇼핑하고 다이소 의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홈쇼핑도 저도 이제 GS 홈쇼핑에서 또 마케팅 임원 한 2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홈쇼핑에서 옷 같은 거 절대로 저는 뭐 홈쇼핑 이제 그만뒀으니까 얘기하겠지만 전 주변에 야 홈쇼핑에서 옷 사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정말 달라요. 모델이 입는 거하고 내가 입는 거하고 같아요. 내가 입어보지 않은 옷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사죠. 워낙 싸니까 홈쇼핑에 있어서 뭐 이런 바지 하나가 그야말로 뭐 10,000원, 20,000원 뭐 그렇게 홈쇼핑에서 팔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객들이 그냥 뭐 한 5벌을 한꺼번에 샀다가 또 무료 반품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홈쇼핑에서 비즈니스 모델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홈쇼핑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그냥 재미를 파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뭐 그런 쪽에 이제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이소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이들의 성지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정말 뭐 한 5,000원, 뭐 엄마한테 받은 용돈 5,000원, 뭐 3,000원 이 정도 들고 가가지고 막 이만큼 사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는 이마트에 가가지고 뭐 한 카트 가득 뭐 한 20만 원어치 산다면 나는 20만 원이 없으니까 다이소 가서 엄마 흉내를 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재미 요소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알리라든가 테무에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주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게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초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것들의 위험성보다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처럼 뭐 마케팅, 유통업에서 어떻게든 고객들을 현혹시키려고 뭐 이마트에 있을 때 저 엄청나게 반값 행사 많이 하고 뭐 엄청난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가격 할인, 뭐 가격 파괴, 가격이 폭발, 뭐 가격 핵폭발 뭐 이런 용어 맨날 써가면서 폭발은 무슨 폭발이에요. 그냥 뭐 그냥 그 가격이 그 가격인데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거를 이제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표현이 과격해졌는데 그러한 어떤 즐거움에서 이제는 정말 실행적인 실질적인 이러한 가격은 싼데 뭐 재미적인 요소들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론 뭐 어느 정도 그 많이 올라가면 아니겠지만 마치 홈쇼핑이라든가 다이소가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의 어떤 유통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이제는 막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자리를 매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보다는 항상 소비자, 고객을 생각해왔던 입장에서는 야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이마트 가면 재미가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뭐 어릴 때는 아니지 젊을 때는 이마트 가면 재밌었잖아요. 항상 이제 제가 마케팅을 하다 보면 너무 뭐 딴 얘기로 빠지는 것 같지만 이마트가 항상 여러분들을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장 단란한 가정의 상징이에요. 사랑과 전쟁 같은 드라마 보면 막 이혼할 것처럼 난리치다가 이제 둘이 화해하면 그 다음 장면은 꼭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갈치 끌어요.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이 이혼 안 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즐거움이 이마트에 없어졌어요. 이마트에 가서 쇼핑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없으니까. 늘 보던 뭐 삼겹살은 삼겹살이고 바나나는 바나나고 맨날 보던 거고 이제는 뭐 반값 할인, 가격 혁명 뭐 이런 건 뭐 다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쿠팡이 한동안 정말 재밌었죠. 뭐 어떤 면에서 로켓 배송을 해서 와 진짜 로켓맨이 우리 집 앞에 올까? 막 그런데 와가지고 진짜 막 포스트잇 붙여놓고 전지현이 광고를 하는 마켓컬리가 진짜 막 전지현이 오나? 뭐 전지현은 안 오더라고. 그런데 전지현 같이 새벽에 누가 와가지고 물건을 놓고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당연한 거지. 뭐 그런 거 못하는 이마트 이거 뭐야? 쟤네들 바보 아니야? 홈플러스 새벽 배송도 못해? 야 저건 뭐냐? 뭐 거의 뭐 그렇게 그냥 폄하해 버리지만 이제 마켓컬리나 로켓 배송 아니면 뭐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30분 번쩍 배달. 제가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이마트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우 정말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점점 그 쿠팡에 시달리고 뭐 부회장께서는 맨날 저한테 야 장상무 야 쿠팡 어떻게 할 건데 맨날 이제 물어보면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는 뭔 배달의 민족까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비마트 그래서 30분 번쩍 배달 그래가지고 도대체 쟤네들은 뭐냐? 왜냐하면 제가 봐도 아무리 제가 주판 하나를 두들겨 봐도 적자잖아요. 적자. 무조건 적자예요. 그거는 도저히 어떻게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죠. 재밌어서 진짜 올까? 30분 만에 올까? 여러분들 주문도 해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인 쇼핑몰 그런 거에 이제 재미를 못 느끼죠. 당연한 거지. 30분 만에 안 오면 예전에는 그게 신기한 거였는데 지금은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그게 이제 우리 K 유통의 어떤 선진이고 발전한 모습이고 어마어마한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재미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아주 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초저가라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SKU 상품들을 가지고 재미를 느끼는 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싸냐 이거는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중국 전문가 선생님께서 뭐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정말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정말 심각해요. 제가 아마 지금 이마트에 뭐 똑같이 전략 담당 임원으로 앉아 있었으면 정말 울고 앉아 있을 거예요. 뭐 정부한테 아무리 이런 거 얘기해봤자 뭐 정부는 솔직히 말로만 하지 뭐 그냥 기업이 알아서 뭐 잘 대응하세요 뭐 이럴 건 뻔하고 어떻게 이거를 담당을 하나? 그다음에 중국의 제조업이나 뭐 출혈 경쟁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알겠고 상황은 알겠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과연 알리하고 테무는 왜 이렇게 강하지? 물론 뭐 중국이고 우리나라하고 뭐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스케일은 10배도 아니고 100배, 1000배 되지 않을까? 제조업의 스케일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테무의 창업자를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이 중국 2위의 부자래요. 뭐 어마어마하죠. 이 판도더라는데 콜린 황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젊은 친구는 아니고 뭐 엄청난 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취직을 해서 구글의 엔지니어로 그러니까 뭐 개발자로 했다가 이제 미국의 생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인데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창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테무라는 걸 창업을 했대요. 저는 이 테무에 있어서의 거를 보면서 아까 뭐 저희 그 소장님도 설명했지만 플랫폼의 생리를 가장 잘하는 사업가구나. 아까 뭐 그 천하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님도 야 테무 보더니 야 저 대단하구나 뭐 이렇게 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테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물론 뭐 중국이니까 가능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말 그 플랫폼의 혁신적 플랫폼을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이제 이 커머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도 뭐 쿠팡도 있고 뭐 G마켓도 있고 뭐 티몬도 있고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좀 다른 뭐 종류의 그런 커머스이기 때문에 뭐 다른데 똑같은 커머스지만 이제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갖추지 못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제조 회사들을 그야말로 엄청나게 생태계를 먼저 키워서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라든가 최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뭐 했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업자들을 그야말로 자기 편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충성을 하면 나한테 잘하면은 당신들의 판로를 엄청나게 키워줄게. 나는 중국에서 팔 사람이 아니야. 제가 뭐 상상이에요. 제가 뭐 이분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미국에서 왔어. 난 미국 구글 출신이거든. 야, 너네 중국에서 찌글찌글 이러고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팔 거냐? 야, 난 미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줄 서. 그렇게 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그 많은 제조사들이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뭐 풀필먼트 서비스 우리나라도 그런 거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고난이도의 어떤 풀필먼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이제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기사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그 악랄하다고 악질이라고 또 씹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조사들을 일단 그렇게 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경쟁을 무한 경쟁을 매겨가지고 정말 그냥 제조사들이 진이 빠지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한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하죠. 뭐 유통이라는 건 원래 약간의 갑질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도 무지막지하게 갑질 많이 했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이렇게 상도의 정도는 지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저도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 번 불려갔었는데 그런 게 뭐 좀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대놓고 아주 악랄하게까지는 하기는 못하는데 중국은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제조사 뭐 사장님이 뭐 자살을 했다는 둥, 뭐 아니면은 근로자들이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뭐 힘들어한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딱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마케팅 포인트에 있어서의 것들을 이거는 이제 슈퍼볼의 그 테무 광고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한번 잠깐 볼게요. Download the Temu app and shop like a billionaire. 예, 다시. 예. 이 광고가 테무에서 슈퍼볼 광고를 했던 거래요. 근데 그 메시지가 명확하죠. Shop like a billionaire. 그리고는 뭐 그냥 뭐 0.9달러, 0.9달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자기가 마치 무슨 빌리어네어가 된 것처럼 그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이소 가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엄청나게 주입을 해서 뭐 무슨 텔레비만 키면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만 들어가면 이 광고가 그냥 수없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명확한 솔직히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런 것들의 명확한 메시지는 타겟 마켓 메시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테무에서는
블록스라는 용어를 뭐 여기서 만든 건지 그 전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블록스라고 해서 빌리오네어 럭셔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나 1달러만 들고 있어도 마치 빌리오네어처럼 그냥 막 돈을 쓰는 경험을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이러한 것들을 어떤 앞단에 있어서의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뒷단을 이제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배울 점이 많고, 제가 이마트에 있을 때 왜 이런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가이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뭐 불만이 많으시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많은 것들을 개선한다라고 뭐 하긴 해요. 이거는 뭐 아크에서 다 언급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되는 시커머스의 행보는 일단은 사실은 뭐 CJ 등 유명 브랜드 같은 것들이 여태까지는 알리 하면 우리가 뭐 거지 같은 뭐 진짜 쓰레기 같은 중국 상품만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CJ 들어갔고, 아까 뭐 저는 몰랐는데 소장님께서 뭐 삼성전자까지 들어갔다니까 이미 뭐 진짜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쿠팡이나 뭐 다른 데하고 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고, 나머지도 이제 강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우리나라의 생산자들을 셀러로 빨아들이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어서의 이러한 뭔가를 아이템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지금 바로 알리로 바로 뛰어갈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저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아무튼 중소 셀러들과 이런 생태계, 이거는 뭐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유통업에서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느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통업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유통업이라는 거는 뭐 어느 다른 뭐 통신업이나 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유통업은 정말 소비자라는, 고객이라는 타겟하고 가장 커리스가 많은, 그래서 그분들의 이모셔널한 어떤 거에 가장 좌지우지하는 게 유통입니다. 사실은 뭐 제조라든가 이런 건 기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통신도 인프라라는 게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유통은 그냥 베끼기 쉬워요. 돈이 있으면 그냥, 물론 뭐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유통은 그냥 적자 생존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제가 몸담았던 대형마트가 결국엔 그 당시에는 강자였기 때문에 불쌍한 뭐 동네 슈퍼라든가 슈퍼마켓을 다 무너뜨리고 대형마트가 우뚝 선 거고, 대형마트가 이제는 뭐 강자였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렸죠. 이제 약자가 돼 버렸죠. 이제는 쿠팡이 절대 강자가 돼 버렸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든가 나라에서 개입한 것도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머스보다 이제 초저가 커머스가 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했던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통이라는 거는 어떤 거에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고 내가 마켓 쉐어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마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돈을 뽑아내죠. 이마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마트에도 초저가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마진 올리는. 쿠팡도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마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반값 분유, 반값 기저귀. 저 그때 뭐 돌아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근데 지금 쿠팡 안 싸요. 비싸요. 여러분들도 그러다가 이제 뭐 초저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알리가 바보가 아닌데 이대로 그냥 뭐 계속 뭐 우리나라 자원, 이대로 만약에 알리가 이 가격으로 우리나라를 10년을 팔아준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야, 우리나라 물가를,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돈을 출혈해가면서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걸 감사해야죠. 근데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길어봤자 2, 3년, 뭐 짧으면 1, 2년 만에 이제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인위적으로 가격은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저가 상품들을 쳐내기 시작하겠죠. 거기엔 워낙 SKU가 많으니까. 이 흐름대로 간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대형마트, 온라인 커머스, 일반적인 커머스는 이제는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대응을, 저보러 대응을, 너 그래도 뭐 박사라며 대응 전략 좀 내와봐. 그 뭐 제가 대응 전략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거는 뭐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까 같은 연구소장님들이 나서서 해주셔야 되는 얘기일 것 같고,
아까 같은 뭐 몇 가지 정부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뭐 여기에 뭐 이마트나 쿠팡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저희도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늑수구레한 임원들은 다 이제 모가지 날라갔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샐러드라고 상생 구조를 어떻게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왜냐? 저희는 이제 매년마다 1년마다 모가지가 날아가잖아요. 우리나라 임원 중심의 구조상에서는 의사결정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유통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마트가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쿠팡을 어떻게 감당해요? 쿠팡에 있어서는 김범석 의장님이 명확하게 있으시고 그 밑에 있는 젊은 친구들의 임원으로 가는데 뭐 제가 보기에 쓱닷컴의 이사장님 이 대표라는 분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실적 안 좋으니까 바로 모가지 날아가고 바로 경질돼 버리는데 뭔 미래 지향적으로 뭔 전략을 세우겠어요. 그냥 나 내년에 있을까? 저도 사실은 그랬고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샐러드라고 어떻게 상생할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소비자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고요. 그래서 지금 5분 남았는데요. 저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제가 뭐 지금 뭐 중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는 저희들의 생각 구조나 우리나라 유통 구조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여태까지 유통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미디어리였어요. 중간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끼어들어서 이 중간에서의 어떤 오프라인 뭐 매장을 열든 아니면은 쿠팡 같은 플랫폼을 열든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고 마진을 먹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단언컨대 이런 구조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미 고비용 구조로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프라인 유통은 지금 적자 아닌 데가 있을까요? 이마트 적자 아닌가요? 홈플러스는 이미 뭐 저 있을 때부터 적자였고 롯데마트는 원래부터 적자였고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고요.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상쇄할 만큼의 마진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진이 계속 올라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마트가 뭐 마진 한 40%를 먹는다. 쿠팡이 거의 50% 가까이 먹는다. 나쁜 놈들 같죠.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아니 뭐 니네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50%나 띄워 먹어. 근데 그렇고 띄워 먹고 쿠팡이나 이마트가 떼돈을 벌면은 나쁜 놈들인데 그렇게 띄어도 또 적자예요. 그게 우리나라 구조가 이제는 이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더스트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대로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물류비가 너무 비싸고 부동산세가 너무 비싸고 전기세가 너무 비싸고 여러분들 이마트에 가면 에어컨을 쐬셔야 되고 뭐 거기에 뭐 주차도 하시면 주차 요원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유통은 이건 넘어가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혁신을 해서 유통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다면 지금의 구조로 간다면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엊그저께도 뉴스에 쿠팡이 또 공정거래위원 때 또 철퇴를 맞았죠. PB 상품 우대한다고. 아니 쿠팡도 어떻게든 손익을 적자를 모면하려고 PB 상품의 마진 그래봤자 MB하고 제가 뭐 PB를 많이 만들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차이 안 나요. 한 2, 3%더 먹겠다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고 철폐를 하고 있는데 구조가 안 나요. 이제는 여태까지의 유통 구조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이제 학교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쿠팡이나 G마켓이 원래 시작했던 원래 본질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AI를 활용한 직접 소비자들하고 구매자들이 만나는 D2C 결국에는 다이렉트 컨슈머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고서는 아무리 그래도 알리나 테무 같은 혁신적인 모델을 가진 나라와 우리 같이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그 시스템이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도 아직 D2C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막연하긴 하지만 서서히 지금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팅이
되어가고 있고 많은 제조회사들 물론 뭐 대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의 제조회사들이 어떻게든 자기네 채널을 만들어서 직접 소비자들하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나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유통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다시 아까 그 판더더의 그 잭슨 황 그건 엔비디아고 그 회장님처럼 콜린 황 회장님처럼 플랫폼을 혁신해서 테무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를 하는 것처럼 저희도 뭔가 D2C라는 모델에 있어서 이건 전혀 새로운 플랫폼의 모습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내년 지나도 똑같은 상황의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그래도 뭐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고 가면은 또 욕할 것 같아서 결국에는 대책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결국에는 뭐 정부가 지혜롭게 규제를 해야 돼 살짝 뭐 정부한테 좀 밀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이 변화하고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래프 있잖아요. 적자 생존의 원칙으로 여러분들이 막 알리나 테무에 환호를 하지만 분명히 2, 3년 뒤에는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뭐 이거는 뭐 역사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자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좀 밸런싱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냥 제가 잘못했던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